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충농전쟁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10월 하간하는 1929년 폭동 이후 잘 조직된 의대인 민방위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38년 폭동 이후 2000여 명의 지역 군인과 한 달에 3, 4일 정도 군사 훈련을 받은 만여 명의 지원자들이 이 정예부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구성원은 25세 이상은 지역 단위로 민방위원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3만 5천 명 정도가 하가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되어 있기는 했지만 정규적인 군사 집단이 아닌 지하 조직 형태였습니다. 학위 입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왕국은 12개의 여든 2만 1,000명의 군대를 보유했으며 영국제 전투기 100여 대, 이루어진 공군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4개의 보병 여단을 파견했으나 최종적으로 15,000명에 18,000명까지 증파하였습니다. 5월 15일에 이라크 공병대가 요르단 각계 가교를 건설하여 이스라엘 정착촌을 공격하였습니다. 아주 조금의 성과를 거둔 바는 있습니다. 이후 나블루스 연인 둘칼람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공격에 객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치를 고수한 바 있으며 이라크군은 연인 지역을 사사단 중 정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 이집트 왕국은 초기 9,000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제한하게 악화되자 최종적으로 4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견의 목적은 요르단 팔레스타인 임통치랑과 레바논과 시리아를 합병해서 아랍의 맹주로 라덴의 꼴을 봐줄 수 없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우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작전 수립 과정에서 군부는 철저하게 표시되어 있고 내각의 반역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병력을 투입하였습니다. 거기에 파르쿠 일세는 어차피 싸움은 요르단군이 해주겠지만 갑자기 시오니스 깡패들은 이집트군을 마주치며 가외 진료 달아날 거라는 민족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황당한 판타지를 공개한 아랍 연맹의 영웅들은 이후로도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하는 단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군은 규모는 꽤 됐으나 영국군이 철저한 통제하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목적은 국내 지원 유지였기에 해외의 원정이라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여력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급체계가 눈물겨워 국가 경계선 쪽에만 병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초기에 병력 만여 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이 팔레스타인 통치령에 파견됐으며 영국제 25파운드 포 6파운드 대외 전차포 8문 일정의 중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30기 스피파이어와 4기 허리케인 C-47, 20기 등으로 폭격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지의 총무관치와 화목을 먹고 전투를 대피하여 전작적 우주 충진을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가자 지역의 아랍인들은 더욱 공격하였습니다. 시라는 상계 보병 연대로 구성된 12,000명의 병력과 전차 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5월 10월부터 16일 이들은 이스라엘 제마크 마을을 공격하여 점령한 바 있습니다. 며칠 뒤에 다가니아에서 패조하고 맙니다. 전반적으로는 시라군은 방어로 돌아선 6월 10일 이후 대규모의 승리를 거뒀으며 이스라엘의 정착민 전역의 소규모의 공격을 하였습니다. 시리아의 참전 목적은 압둘라 1세가 시리아를 합병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싸울 가능성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전쟁 발발 직후에 그냥 팔레스타인이 아랍인 진영의 무기와 자금만 지원하고 정규군을 투입하지 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야시마 할라를 불타던 압둘라 1세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레바논 그 규모가 작은 3,500명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의 신공군은 북부 갈릴리를 지나 이스라엘군과 교전하였으며 결국 1949년 3월 희전협정에 사인해 버렸습니다. 레바논 역시 압델라 1세가 레바논을 합병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로 미술관이 거기서 건국 선언문을 낭독함과 함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아랍인 진영의 아랍민족 해방군 사이의 교전이었으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그 심한 파벌 싸움 때문에 이들을 서로 이스라엘에게 자기네 경쟁 파벌을 다그쳐달라고 로미라 하다가 각계 개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에게 명주를 사처하던 아멘 알후세인이는 군사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과는 선명제에서의 아랍인들의 시방을 적극 조장하는데 이스라엘 공식 역사학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알아서 혹은 주변 아랍 국가 지도자들의 선동적으로 달아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소개를 도모했다는 것이 문서고 해금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민족 청소 조직으로 가혹하게 진행하지 않고 일선 군부대도 다 각자 다르게 행동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랍계 기독교인 두루주파 베두인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아랍인들이 좋고 종교 불만하고 쫓겨나고 어떤 지역은 무슬만 쫓겨나고 어떤 지역은 종교 불만하고 보호를 받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무너진 것은 위에서도 언급된 심각한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이스라엘군에게 함락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식인과 도시인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생각보다 더 빠른 붕괴에 경악한 시리아와 레바논 및 이라크 왕국과 이집트 왕국과 요르단 왕국의 이슬람교도 아랍인들은 개발할 것을 정보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무시하기는 정권이 임해질 것을 느낀 각국은 개혁을 하겠다는데 사실 아랍 국가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시라 왕국 건설의 야심에 불타는 압둘라 1세였습니다. 압둘라 1세는 명목상 아랍 연합군 총사령관이 주도되었지만 각국은 털끝만큼 압둘라 1세에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1세 이집트 방문 때 이집트군 압둘라 1세가 자기네 총사람 문체도 못 얻게 하면서 견제했다고 합니다. 외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은 자금과 지원병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아랍 각계에서 지원자들로 구성된 아랍 해방군이 결성되어 파견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 기간 동안 결성된 성장군대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역은 그야말로 보잘 것 없어 세계 각지에서 수입한 잡다한 무기들을 달인으로 지급해서 총기를 든 병사 10명이 있으면 그중 7, 8명은 각자 다른 탄을 사용하는 총기여서 탄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소형 총기에 넉넉한 탄약을 가진 병사가 주로 교전을 하고 나머지 부대원들은 그 병사가 실동한 그 총을 돌려쓰고 기지 방어만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영국 지도를 받은 정예군을 보유했던 여러 등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이집트와 이라크, 프랑스의 기갑 장비로 우장한 시리아의 전쟁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점령 및 텔아비브 예루살렘 가도 확보를 위해서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잘 훈련된 여러 단군이 공세에 처참하게 박살을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랍군은 어디까지 요르단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며 전쟁 준비란 것이 안된 오합 제주이라서 싸움 자체를 거의 하지 않거나 보유 즉시 포격 및 전쟁의 일부 아랍 도시 방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요르단을 제어하며 가장 유의미한 군대를 보낸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상소란에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이긴다는 상부인 방송에 등 떠밀렸기 때문에 일선 장교들이 불만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망모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키부츠에서 화염병을 만들고 박물관에 전시됐던 대포까지 끌고 오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적군의 진격을 막았습니다. 결국 6월 11일 유엔이 중재를 30일 동안 휴전이 선언되면서 양쪽 모두 승부를 기를 할 시간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소로린 허가 아래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모기를 수입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중동 전쟁들과는 정반대로 동유럽을 위시하는 사회주의권 일제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아랍을 영국 최고조의 무능한 지구들로 매도하는 선전을 하였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위원회에서 선포한 두 무기 금수 조치를 아주 잘 지켰기 때문에 사망제 무기로 무장했던 아랍군 탄약이 떨어져서 더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알고 경악한 요르단은 어떻게든 휴전 협정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이 시오니스트들이 별거 아니라는 망상에 휩싸인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 이를 죄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이집트군이 기습으로 전쟁이 재개되자 그 사이에 철저한 무장을 갖춘 이스라엘군은 방어에서 아랍연합군에 대한 전면 공세를 전환하여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주변 거점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요르단만 가까스로 예루살렘을 사수하였고 나머지 군대는 다들 참패하고 패주하였습니다. 결국 10일 후인 7월 18일 유엔은 중재 아래 2차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유엔은 전쟁을 끝낼 정장이라 뜻한 팔레스타인 불안화를 내놨지만 양쪽 모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도로의 불안화를 제안한 스웨덴 대표 폴케 베르나도티를 암살한 백망당한 짓을 하였습니다. 결국 평화협정은 실마리를 얻지 못한 채 10월 18일 다시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집트, 시라는 영국 스파이들이 휴방을 교란해서 그런 것이라는 전쟁 정신 승리나 시전하고 있었고 오로지 요르단 아민 알후세인의 팔레스타인 병력이 정리되어서 설치지 못하라고 때려잡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압둘라이신이 이스라엘과 비밀 협상을 해서 웨스트뱅크의 영유권을 확보하여 하려다가 들키는 바람에 아랍의 공적으로 찢겨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라는 웨스트뱅크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버리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재개되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호 일대를 노린 공세를 펼쳤고 단 16일 만에 아랍연합군 시라와 레바논으로 냈으며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는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차지하기에는 아직 내려오상에 있는 가자 지구의 요르단강 서강 지구 대신 우주지나 다른 어떤 남쪽 네게부 사방을 향한 파산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군사적으로 심표를 하면서도 요르단 제재에만 눈이 멀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를 수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열받은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병력이 4만 명까지 증강된 상태였지만 이문세에 내내 강조하였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네게브 사막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군은 시나이 반도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요르단의 도움을 구걸하기로 했지만 막상 요르단에 도착한 수상 누쿠라 씨는 자존심은 앞세우며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요르단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며 악을 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하가는 요르단 이집트가 망하든 말든 계속 신경 쓰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이 지원 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만 이스라엘 북부에 상징적으로 포격을 해서 지원은 신임하였습니다. 요르단이 싸울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집트가 권력적으로 피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각자 차례대로 이스라엘과 휴전을 체결하였고 1949년 3월 10일 홍해와 저번 항구 도시인 에일라트를 점령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면적의 80%를 장악하였고 나머지 지역들을 가져지고는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요르단이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악한 지역에 살고 있던 70만 명이 다 넘는 팔레스타인이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연합군은 압도적인 전쟁이었지만 실상은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불신으로 인해 단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영국 및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나아가 당시에는 왕과 반왕만 들의 갈등과 내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랍 연합군이 수적 활용면에서 우세했던 것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이들은 장비는 우수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심하게 분열되어 문제가 이스라엘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집트만 해도 파루크 왕가의 불만이 큰 장교들은 일부 작전을 무시했으며 다인견 놓고도 일부러 후퇴하여 패배를 자초하였습니다. 이는 만일 이집트군이 승리하면 왕가에 대한 지지가 커질 테고 그러면 왕가를 띄우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자신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네를 사지로 몰아넣는 왕정에 대한 불만이 이 전쟁을 기점으로 폭발하였습니다. 고왕의 패배의 책임을 자기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숙적할까 선수를 치자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전쟁에 패배하면서 후퇴대 명분을 얻은 고만은 3년 만에 파루크 국왕의 무하마드 알리 왕조를 가말 압델 나세르의 군사 쿠데타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귀족 출신으로 울줄거리는 장교가 강제 징집된 사병들이 갈등을 커서 대략 유럽인 교관들이 장비만 좋지 이건 흡사의 군대다 해고하며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베두인족으로 구성된 정예군을 가진 요르단군의 경우 지금까지도 일부이나 영국 군사 교관들과 결혼 아랍군의 최정예 군대를 통합니다. 다만 요르단 군본적으로 소부에다가 가난하고 석유가 없어서 이 훌륭한 군인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장비발을 세워줄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대세에서는 영향을 주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결사적 저항은 포면적 전쟁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국시가를 포함한 중요 지역을 탈환하거나 추가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아랍연맹의 회원국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3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 소련의 동으로 군수부분을 수출한 계획에 성사된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받은 독일제 무기로 무장하고 싸웠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영국군이 넘겨간 대량의 영국제 무기를 쏘고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쓴 독일제 무기는 상당 부분이 체코에서 생산한 무기였고 독립 초기 이스라엘은 중동의 반사방 거점 다른 중동 국가 친영미 길이었던 시절이니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소련이 체코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유를 지시했기 때문에 프라하 공항에서 한동안 이스라엘의 무기 수송만 이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포위했던 메서 스미트도 실은 독일제 오리진이 아니라 체코인 아비아 S199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이유
오지 교환단청도 그 운영은 체코제 VJ 25 교환단청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체코가 보유하고 있던 KR98K 소총 생산실을 통째로 구입해서 칼 98K를 생산 한동안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스라엘은 빠르게 친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요시프 스탈린을 격노하여 책임자들을 수청하였습니다. 소련 내부의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청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파시즘 유대인위원회 위원장 솔로몬 비오 열사가 암살되었습니다. 바체슬라프 몰로토프 부인이 폴리나 잼추진 나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몰로토프에게 이혼당하고 체포당했습니다. 소련이 유대인 탈환 클레밍 의사 음모 사건으로 결정에 이르렀으나 1953년 스탈린이 급사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효사기관청이 공식적으로 뒤흔 마지막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시라군이 효사를 운영한 것이 효사가 공식적으로 운영된 마지막 기록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운영되었다는 비공식 정보도 있으나 이는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학살과 아랍인 추방이 자행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안 했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이 독단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전전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다정령 헌법 제정을 통해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기존의 통수는 이스라엘 정부의 조직적 아랍인 추방은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어느 정도 조장 무기는 정황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살에 벌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아랍인들이 이를 믿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피난을 따른 일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학계에서는 차차 이스라엘 정부의 비판적인 반면 아랍 쪽에 동정적으로 팔레스타인 학계는 이스라엘 정부의 동기를 이해하는 면모로 서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중동연행 전쟁의 1차, 3차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